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휨철근을 구하는 약산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약산식을 온전히 디자인을 대체하는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산식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치 해석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 값이 이게 적절한 값인지 적절하지 않은지 이 약산식으로 검토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그 식의 목적에 맞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디자인 프로그램에 제대로 된 값을 넣는다면은 거기서 나오는 값이 사실 이 약산식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값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치 해석 프로그램으로 그 디자인 값을 얻은 것을 이 약산식으로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또 그것이 올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면은 이 목적에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약산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 약산식을 직접적으로 바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휨 부재의 설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 휨 부재의 설계에 대한 내용들은 다 배웠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짚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 나중에 약산식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이 약산식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 약산식이 유도되어지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휨 부재에 대한 설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휨 부재에 대해서 설계 과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간단한 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여기 단순보고요. 가운데는 집중 하중으로 P라는 하중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보의 경과는 L이라는 값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 밑에 보듯이 모멘트 선도를 그려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모멘트 선도의 최대값은 PL 나누기 4라는 그런 값이 최대값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간단한 그런 모멘트 선도의 형태와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최대값은 외워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멘트 선도를 구했으면은 이제 그 작용하는 하중을 알았으니 거기에 필요한 휨철근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때 휨철근을 구하는 그런 방식이 있죠. 그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단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P라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아직 하중이 작용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하중이 작용을 하면 P라는 힘에 의해서 보는 이렇게 아래로 휘게 되겠죠. 이 상태의 단면을 갖다가 여기 끌어와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는 압축력이 작용을 해서 압축이 되겠고요. 밑은 인장력이 작용을 해서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으로서 이런 변형률의 분포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변형률이 단면을 따라서 선형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오일러보 아니면 베르누이의 정리 아니면 평면 단면의 가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아무튼 뭐 모두 다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 이름은 다를지언정 그 내용은 변형률이 단면의 선형으로 분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제가 변형률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압축력이 작용을 해서 압축 변형이 일어나고요. 여기 밑에는 그 인장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형률을 알면은 이 변형률을 기반으로서 여기에 작용하는 응력을 알 수 있겠죠. 여기 위에는 콘크리트가 압축 응력을 받아서 압축 응력이 여기에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여기 밑에는 철근이 콘크리트 단면과 같이 변형을 해서 거기에 변형률에 따른
그 철근의 응력 또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내나요? 응력 변형률 선도를 기준으로 하죠. 이렇게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응력이고 여기가 변형률이라고 한다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응력 변형률 곡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에서는 여기 최대값을 0.3%라고 하죠. 0.3%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대값이 FC 콘크리트의 그 최대 압축 응력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 응력 변형률 선도를 기준으로 여기에 작용하는 그 압축 응력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도 이 그래프를 이렇게 90도로 뒤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축이 있고요. 이 축을 중심으로 이러한 모양의 응력이 분포하게 되겠죠. 이렇게 압축역 쪽에는 압축 응력이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선도를 기준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장 쪽에는 어떤가요? 인장 쪽에는 여기 이렇게 철근이 있습니다. 이 철근이 변형에 의해서 응력을 여기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철근의 응력 변형률 곡선은 어떤가요?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대충 보통 0.2%보다는 크죠. 그래서 여기 이 값을 지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가 항복 응력에 도달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얘가 뭐 항복 응력에 도달하겠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응력을 구하게 되죠. 여기서 빼먹은 게 있는데요. 하나는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뿐만 아니라 인장 강도도 있죠. 인장 강도가 압축 강도에 비해서 작기는 합니다. 한 10%밖에 되지 않는 값이죠. 그렇지만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그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계산에 고려해 주지는 않죠. 만약에 인장 강도 또한 고려해 줬다면 여기 이 콘크리트의 그 응력 변형률 응력 선도의 성도를 좀 더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여기가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인장 그 응력을 콘크리트에 의한 인장 응력을 여기에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디자인에서는 이 값은 이제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응력 분포도를 알았으면 이 응력 분포도를 통해서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콘크리트 응력이 작용하고 있죠. 이것을 갖다가 다 더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거 적분을 하면 하나의 힘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힘은 이걸 써볼까요? 이렇게 뭐 아마 요쯤에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FC 콘크리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F 입실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철근의 항복 강도로 인해서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FS라는 철근에 작용하는 그 인장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값들을 비교해 보는 것이죠. 비교해서 이 두 값이 그 힘의 평형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FC와 FS가 똑같은 값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단면이 평형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단면이 견딜 수 있는 휨 강성을 계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고 나면 여기 있는 거리를 갖다가 Z라고 하겠습니다. Z라고 했을 때 여기 이 단면이 견딜 수 있는 휨 강도는 이 점을 중심으로 돌려주면은 FS 곱하기 Z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M은 M resistance라고 하죠. 그러면 FS 곱하기 Z 뭐 이런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단면의 그
휨 강도를 계산해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계산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FC가 작용하는 작용점을 구해주는 것이죠. 이게 이 콘크리트 응력이 선형 분포가 아니라 비선형 분포이기 때문에 얘의 그 작용하는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각형 응력 분포도로 바꿔주죠.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 응력 분포도로 바꾸어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각형은 이제 사각형에서 그 무게 중심을 구하기는 쉽죠. 그래서 그 무게 중심에 FC라는 힘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총 여기 D 유효 길이에다가 이만큼의 길이를 빼줘서 우리가 필요한 모멘트의 8, Z를 구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그 휨 저항 설계를 할 때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손계산을 할 때는 말이죠.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약산식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약산식의 식을 한번 여기 써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사용하였던 약산식을 적어봤습니다. 여기 약산식은 그 북미 규정에 기준을 합니다. 여기 약산식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유도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약산식은 사실 그 공칭 강도가 작용하는 힘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그 큰 대전제, 그 디자인의 그 기본에서 유도된 공식입니다. 그럼 먼저 한번 여기에 이렇게 ME라고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공칭 휨 강도이고 오른쪽에 보는 것이 그 작용하는 휨 하중입니다. 그러니까 단면이 견뎌내야 될 그 휨 강도는 작용하는 휨 하중보다 커야 된다는 그 설계의 가장 큰 틀이죠.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휨 부재에서 공칭 강도 저감 계수는 무엇인가요? 0.85죠. 여기에 0.85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ml입니다. 그 공칭 강도죠. 휨 강도죠. 이 휨 강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나요? 여기에서 보듯이 그 철근의 힘 곱하기 모멘트의 8입니다. 그러니까 Fs 곱하기 모멘트 8 Z가 되는 것이죠. 이게 뭐보다 커야 된다고요? 작용하는 하중보다 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FS를 다시 써줄 수가 있겠죠. 이 FS는 뭔가요? 철근에 인해서 작용하는 인장력이죠. 그 철근에 인해서 작용하는 인장력은 철근의 항복 강도와 거기에 단면적을 곱해줌으로써 거기에 작용하는 인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여기 밑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AS 곱하기 F 입시론 이렇게 항복 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왼쪽에 있는 거를 AX만 남겨두고 다 오른쪽으로 넘겨보죠. 그렇게 되면 얘만 남고 이렇게 얘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넘겨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식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두 식에서 다른 부분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는 Z가 있는 반면 여기에는 0.9 곱하기 D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D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유효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서는 이 Z란 값이 그러니까 모멘트의 8길이죠. 이것이 0.9 곱하기 D 이 값으로 근사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Z라는 값이 여기 모멘트의 8길이는 그 유효 길이의 90%로 간단하게 계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보통 일반적인 구조제에서는 웬만하면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어떤 그 뒷빔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또 그 이 평면 가정의 법칙이 그러니까 베르누이의 그 법칙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그 슬래브나 일반적인 보 같은 경우는
이 공식으로서 그 채트값, 근사값을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철근의 값을 구하는 약산식을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약산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식을 그 어떤 수치 해석 프로그램의 결과를 검토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슬래브 해석을 했을 때 슬래브를 유한 요소로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절점 조건들도 정의를 해주고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내력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필요한 철근량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그냥 맹신하지 않고 먼저 여러분들이 그 슬래브의 시스템을 간단히 자유물체도화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력도 그 한번 예측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그 내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약산식을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휨 철근의 양도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 값을 갖다가 그 수치 해석 프로그램으로 나온 값을 비교해 보아서 이 계산이 제대로 된 값인지 안 된 값인지 그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약산식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결과값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은 내용이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매일은 아니고 매주 제가 영상을 최소한 하나씩은 올리려는 계획인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코멘트 달아주시면 그 내용을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